예, 지난 2월 20일에 첫 YMCA 사람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충재 국경선평화학교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이충재 총장님의 그 YMCA 활동 그리고 에큐메니컬 활동과 관련한 경험과 그리고 또 YMCA 그 동역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꼭지로 국경선평화학교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1편, 2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1편은 9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대전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NCSK 활동이라든가 대전 YMCA 활동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해서 대전 YMCA 활동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요하게 들었고요. 이 편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국IMC 전국연맹에서의 그 기획실장 그리고 한국IMC 전국연맹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에 그 한국IMC 전국연맹 사무총장님 직을 사임을 하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국경선 철원에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연속적으로 그 왜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선 그 바쁜 일정 중에 오늘 유일하게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 바쁜 일정 중에 그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그 이춘재 월요일은 총장님에게 제가 예, 시간이 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두 편 같이 함께 이윤희 총장님하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지나온 한 30년을 이렇게 토막토막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제게도 참 감사했던 일인 것 같고 오늘 또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YMCA 우리 옛 벗들을 만난다 생각하니까 참 기분 좋게 오늘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고영아 MC의 이름으로. 이재 총장님의 인터뷰 1편, 2편이, 조회수가 다른 거에 비하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뭐, 물론, 네.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아주 소소합니다만, 저희 고영아 MC의 유튜브 형편에 비추어 보면, 잘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국경선 평화학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주요 활동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경선 평화학교는 위치는 철원에 있습니다. 철원에 있고, 2013년 3월 1일, 창립을 했죠. 창립한 학교로서 올해 3월 1일,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딱 만으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어, 저희 한국YMC 전국연맹 생명평화센터 소장을 지내셨던 정지석 박사님이 1년 반 동안의 기도 생활 혼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결국은 철원을 잘 선택했다 판단하시고 철원에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의 가장 북쪽이면서 접경 지역인 그곳에서 평화 운동을 하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소임이다 생각하고 학교를 아, 시작하셨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지금 그때 시작한 지 한 12년 된 것 같은데요. 10년이 좀 넘은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지금 주요하게 하고 있는 활동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국경선평화학교의 목표는 예.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신념으로 통일이 되면 북녘 땅에 가서 70년간 분단되었던 많은 이질감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해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피스메이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스메이커, 통일 후에 일할 피스메이커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예. 아, 그,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원대한 사업이긴 한데요. 그렇다 한다면 이제, 국교선 평화학교는 시작한 지 한 10여 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중간에 아마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원하고, 뭐 이렇게 지지하면서 지원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철원에 이제 터전을 이전을 해서 국경선 평화 학교에
사무 책임자로서 일하기 시작한 지는 아마 2018년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9년입니다. 예, 저는 19년. 네.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그 국경선 평화학교에 철원에 들어가셔서 사시면서 이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런 계기나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2편에 걸쳐서 제 좀 어떻게 보면 인생 전기이기도 한 좀 회고를 통해서 제가 이제 대전의 시민단체에서도 일했고 또 대전 NCC, 로컬 NCC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대전 YMCA와 한국 Y 연맹으로 합쳐보니까 YMCA에서 18년 정도 일을 했고요. 이 긴 시간 동안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이 시대에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 목표는 바로 평화라는 제 개인적 판단을 갖게 됐고요. 저는 기독교 복음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평화로운 세상의 총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 나라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아, 예. 우리 이충재 총장님 왜 철원에 가셨고, 국경선평학교를 어떤 이유로, 하시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 느낌에는 제가 여쭤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가, 애매하다 좀 싶기도 한데, 그런데요. 제가 사실 예, 지금 이윤희 총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중단했는데 하나의 좀 결정적 계기가 또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마 이윤희 총장님도 우리 실장 그 국장님으로 우리 연맹에 같이 근무할 때 2013년 3.1절 날 우리 국경선 평화학교 개교식 할 때 YA가 전폭적으로 좀 지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그 개교식 사회를 제가 봤었어요. 그리고 참 우연인지 필연이었는지 제가 평소에 이제 좀 좋은 글귀들, 성경 말씀들을 붓글씨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때 국경선평화학교 창립을 기념하면서 써드린 붓글씨를 크게 배너를 예, 만들어서 지금도 강의실 안에 2개 붙여놓은 게 그게 제가 쓴 거예요. 그래 예, 이제 이런 인연이 있구나라는 걸 훗날 생각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2018년 이제 4월 30일자로 Y 연맹을 퇴직하고 사실은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도 모든 힘을 좀 빼야 되겠다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년 놀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쉬었습니다. 마침 예, 아태연맹 남총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셔서 치앙마이 파협대학에 제가 객원연구원으로 음, 4개월 가 있게 됐는데 사실은 그때 몸과 여러 가지 힘을 좀 빼기 위한 4개월의 치앙마이 연수 기간 동안 음,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제가 매일 성경 읽기와 매일 좀 명상 기도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예, 스스로에게 하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 분단과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랑 4개월 같이 가 있던 아내가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가면 철원 가겠다고 할 줄 알았답니다. 기도할 때 음, 이미 그 예, 징후가 있었다 이런 거고 제가 가 있는 기간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 3차를 마치고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하던 때예요.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면서 막 통화를 하고 울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정지성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이 음,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얘기랑 거의 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또 음. 이런저런 인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한국 IMC 정연맹 그만두시고, 태국에 가 계셨던 기간이나 그 이후에 또 이제 철원으로 가는 과정이 아마 한 근 1년 사이에 이렇게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거기에 많은 히스토리가 갖고 있는 건데 그 이야기를 다 풀기에는 좀 시간이 좀 적어서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또 다음에 언제 또 한번 풀로 그 스토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마 YMCA에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이제 철원의 국경선 평화학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초점이 이제 그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운동가로서 이충재가 보는 한국 시민사회 또는 한국 YMCA 평화운동에 대한 좀 견해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판적 견해를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어서 한국 시민사회 평화운동에 대해서 그런데 어쩔지, 지금 철원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평화운동가로서
한국 시민사회 평화운동에 대한 좀 개괄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지요? 네, 우리 사회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도 어쩌면 고난받는 현장이라는 현장 운동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그 예, 가치를 우리가 어, 생각하고 토론했던 그 기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기에 아마 저 앞서서 먼저 가셨던 정 박사님이 아마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세계 최현대사를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분단처럼 좀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게 분단된 경우는 독일의 분단을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르게 오히려 우리는 압제국을 당했죠. 그 제국주의의 압박을 당한 우리나라가 오히려 외세의 도움을 받아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과 더불어 분단이 되었다는 아주 비극적 분단의 역사가 음, 있었고 또 우리 현대사에서 해방과 동시에 민족 세력을 세우고 친일 세력을 청산하는 그런 일련의 반민특위가 해체당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민족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너무 비극적인 분당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책상 운동이라고 할까요? 선언하고 예, 캠페인하고 해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은 하지만 과연 이 분단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단의 현장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종류의 운동들이 있을까? 이런 좀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를 예, 와보고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우리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평화 체험 교육으로 왔을 때 그 아이들에게 평화롭게 사는 이야기, 평화의 이야기, 예, 어쩌면 우리 이충장님이나 저도 한국 전쟁은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분단의 현실을 예, 엄연히 살고 있었지만 이제 다음 세대가 되면 이렇게 분단 고착화가 오래 간다면 아마도 새로운 세대, 새 소년, 소녀,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평화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겠다. 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구상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시민사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종전 캠페인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시민운동의 의제들입니다. 이 캠페인들을 해 나가지만은 사실은 좀 더 부지런을 해서 평화운동에 아주 그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족사적 과제라고 본다면 가족과 함께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접경 지역에 가서 과연 분단의 현실은 어떤 것인지 혹시라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평화 이야기를 하는지 하는 노력들, 발품을 파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그 이렇게 또 좀 혼자 길게 말씀하시면 또 좀 힘드실까 봐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툭툭 끼어드는 거니까 뭐 말씀 계속 네,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요. 음. 그런 아마 그 평화운동에 대한 그 저희 YMCA 차원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몸담고 지금 일하고 계신 국경선 평화학교도 그렇고 한국 시민사회 전반적인 그 평화운동에 대한 담론을 재구성해야 될 필요성이나 역할에 그리고 시민사회 역할 그리고 장기적인 평화운동의 축을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지 그 축을 어떻게 어디에 이렇게 그 바탕을 두고 뿌리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여튼 국경선 평화학교를 통해서 한국 시민사회 평화담론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그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아마 뒷배경이 그 지금 국경선 평화학교 그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조감도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국경선 평화학교 또는 그 이충재 총장님 개인도 좋고요. 또 국경선 평화학교가 갖고 있는 올해년도 주요 관심이랄까 이런 게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그 조감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2019년 4.27 1주년,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할 때 아마 첫 제안은 철원에서 있었죠.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한번 그 DMZ로 소풍 가자라는 행사를 기획하고 아마 추진했다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멈춰졌는데 올해 이제 저희들이 주요하게 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뒤에 조감도 보시는 대로 저희가 학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식품공장에서 인수한 한 기부자가 저희들에게 공장 부지와 구 공장을
저에게 기부해 주셨고요. 음, 지금 시민 모금, 1만 시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의 형태로 이 학교를 짓게 되는데 어, 이 학교를 짓고 기공하는 날, 5월 5일은 이제 저희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아마 기공 감사식이 있을 것 같고 6월 6일 이 벽돌 한 장 캠페인에 참여했던 모든 국민들을 초대하는 1만 시민 평화 DMZ 평화 노래 부르기라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올해는 상반기에는 학교를 준공하는 일과 1만 시민 평화 노래 부르기가 두 주요 사업이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걸 시민의 이름으로 또는 민족 앞에 내놓을 학교로 지금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독립학교가 있었다면 분단 시대에 평화학교가 있었다라는 이 짧은 명제를 저희는 굉장히 좋은 교육 자료로 삼고 싶다라는 게 저희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 학교가 완성되는 날 벽돌 한 장이라도 이름을 넣어주신 분들이 꼭 오셔서 학교의 이름도 확인하고 이 학교는 그야말로 가족 단위의 또는 소그룹 단위의 좋은 평화 교육의 장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 이 두 가지가 주요 일정일 것 같습니다. 아, 그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보면 상반기에 보니까 5월 5일 날 기공식을 일단 하시고 그리고 6월 네, 6일 날 그 일반 시민 그 합창 네, 제가 그 그냥 언뜻 그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노동 당사부터 해서 1점 몇 킬로를 이렇게 1만 명이 손잡고 합창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네. 잠깐 좀 더 좀 그 1만인 아, 시민 합창단 지금 조직하고 계시다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네.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지금 당일날 6월 6일 날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상상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그래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그래야 또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도 어쨌든 이제 또 참여할 수도 네, 있으니까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일만 기부자 건축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건축을 하면 하지 뭘 또 운동이냐,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건축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예, 이 학교의 가치는 사실은 국민에게 내놓음으로써 평화를 갈망하는 청소년, 시민, 또 가족 단위의 평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예.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소식을 안 알려드려서 벽돌 한 장 쌓을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건 저희들의 실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할 기회를 주니까 제가 막 흥이 나는데요. 일단 그 어, 합참, 일만인 합참. 제가 그 그래요. 저기 그래서 무궁무가 아니라 또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반인 합창은 사실은 우리 이번에 슬로건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제가 영어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예. Song is stronger than nuclear weapon. 예. 노래가 핵무기보다 강하다. 어때요? 강렬하지 않습니까? 이 조정 어때요? 예. 짧지만 이 강력한 문구를 음. 저희들은 이번에 이 기적을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다라는 신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준비를 하고 회의를 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 정말 우리가 잘 잡았구나 주제를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날 행사에 쓸 함께 부를 노래와 로고송 또 음악을 함께 좀 같이 코디네이션 해줄 분들을 거의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결정되면 한번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좀 한번 주세요. 고향화에서. 네.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저희들이 시민 1만 명을 모으기 위해서 예. 100명의 평화지기를 둡니다. 이 예. 평화지기는 각기 100명을 아, 모으는 평화 겁니까? 토론을 하면서 함께 오실 분. 아, 그러니까 100 아. 곱하기 100은 많이 되죠. 예. 근데 예. 이 100명 중에는 저는 이제 YMCA 지도자 중에는 그래도 한 20명 정도는 지금 부탁을 드린 상태여서 우리 이윤희 총장님을 포함해서 아마 곧 응답을 주시리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 그 예. 100명이 주축이 되어서 열심히 좀 함께 가자를 독려하는 음. 평화지기가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시민 합창단 또 청소년 합창단들을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사 앞에 무대를 차리고 1000명의 합창단이 음. 평화의 노래를 부르겠다 하는 구상을 갖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 개인이나 그냥 그 가족들 단위로 참여를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을 어디다 해야 된다든가 그분들이 100명을 이게 찾아서 신청할 저희가 수는 없잖아요. 예. 네, 이 대회를 알리는 음, 로고송을 포함한 이제 외부로도 됐든 아니면 문서가 됐든 이 행사를 안내하는 이 홍보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도 이거는 뭐 저희가 어디 돈 주고 광고하거나 이제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특히 YMCA 간사님들 또 유지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게 가급적 저희가 명단이 있는 한 보내드릴 거예요. 아, 초대 링크를. 예, 그러면 예. 오겠다라는 걸 링크 해주시고 오시면 되도록 뭐 아, 특별히 회비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이제 국경선평학교 그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이렇게 또 이렇게 안내되고 홍보되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할 그런 걸 보시면 계획입니다.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그 합창단도 6월 6일 날 그 합창단도 1만 명을 지금 모으고 있고 또 이제 그 국경선 평화학교 벽돌 한 장 쌓기도 1만 명인데 꼭 뭐 벽돌 한 장 쌓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가 물론 다 가능하신 걸로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네네. 주셨죠. 그런데 이제 또 가급적이면 1만 명이 그 벽돌 한 장씩을 같이 쌓으면서 참여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벽돌 한 장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것도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완전히 저희 국경선평학교 그 건축단을 안내가 되겠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한 10년 동안 이제 제가 YMCA 일을 할 때 우리 로컬 YMCA, 지역 YMCA들은 청소년과 또 우리 Y 회원 멤버십들과 함께 천안을 참 많이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 YMCA 같은 경우 조정현 총장님이 청소년들과 함께 와서 여기는 우리가 땅을 살 곳이에요 해서 바람개비를 이렇게 꽂아놓고 갔던 것을 제가 출근하고 가서 봤어요. 웬 예, 바람개비가 땅에 꽂혀 있길래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YMCA는 북경선 평화학교가 곧 지어질 거라고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이 저희 YMCA 홈페이지 뭐 다양한 그 링크에 보면 지금 건축 안내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행안부 사이트를 통해서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철저히 개방적으로 공개를 할 계획이고 예. 링크를 통해서 바로 카드 또는 현금으로 입금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만들어 놨는데 벽돌 한 예. 장이 10,000원입니다. 아, 벽돌 한 장에 만 1만 원입니까? 원. 예, 그래서 예, 이를테면 우리 이윤희 총장님은 제가 알기로 따님 둘이시니까 예. 사모님과 따라서 4만 원을 내면 가족 이름을 다 올리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해서 예, 벽돌 한 장으로 가족 이름을 다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일차적인 바람입니다. 예. 아마 이것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겠죠? 네, 보기 쉽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좀 기존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 중에 아직 미처 벽돌 한 장 쌓기에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이 영상이 또 계기가 돼서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조감도에 보면 그 건물이 세 동, 네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건물 좀 설명, 어떤 건물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좀 한번 설명도 좀 네, 해주시겠어요? 제 화면 뒤로 맨 끝에 보이는 건물이요. 맨 예, 끝에 있는 건물이 이제 예, 왼쪽으로 계단을 다시 새로 다른 건데요. 그 건물이 희망의 집입니다. The House of Hope. 그래서 음, 여기 1층에는 청소년들이 평화 현장 체험 교육으로 왔을 때 1층에서 다양한 비디오도 만들 수 있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룸도 있고 예. 또 저희들 전산실 그러니까 요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을 거고요. 2층이 숙소입니다. 청소년들은 4인실, 아, 6인실, 8인실에서 2층 침대로 수련시설의 교육에 맞게 청소년 음, 수련시설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러면 게 몇 명 정도, 한 번에 몇 명 저희가 정도가, 동시에는 예, 1동, 3동 합해서 총 50명이 잘 수 아, 있도록 50명, 해놨습니다. 청소년 기준으로 50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쪽 이제 제 바로 머리 뒤에 있는 요 예, 동은 순례자 숙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다 합해서 그렇게 가능하고요. 예, 예, 청소년들은 저쪽 동에는 아마 36석인가 그렇게 되고요. 이쪽에 예, 예, 더 예.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는 청소년 기준으로 한 36명이 한 팀이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설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네, 그 다른 동도 좀 저희가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예.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피스메이커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출발은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얻어진 가장 큰 수확이 있다면 바로 DMZ 도보 순례입니다. 저희는 어, 몇 년 동안 공부하고 또 우리 정 박사님이 연구하면서 순례 필그림이죠. 라는 것을 그냥 DMZ 도보 걷기 하지 예, 말고 예. 굉장히 좀 영성적 의미를 담아 순례를 표현을 했는데 이 순례자 숙소를 두게 됐어요. 음, 저는 사실은 그 지난 대통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유엔 연설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예,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종교 순례의 길이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6.25 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을 걷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걸어보니까 왕복 DMZ를 3번 왕복을 했고 지금 네. 다시 올해 출발해서 지금 저 동해안 쪽으로 가서 음, 화천까지 갔거든요. 예. 그렇게 해보니 경기도, 강원도가 지금 각기 지자체가 그 평화누리길이라고 해서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민통선 안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 밖으로 일반민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평화누리길이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 누리길을 걷는 많은 국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이 한반도 분단의 현장 평화누리길에 와서 걷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동토 같은 이 얼음 같은 이 분위기를 녹일 수 있지 않겠나. 걷고 외치고 노래하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주 네. 중요한 운동 과제가 되어 있어서요. 그 예, 예. 순례자 숙소를 두기 위해서 앞동에 2층에 순례자 음, 숙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앞에 동, 제 머리 바로 뒤에 있는 동은 The House of Wisdom, 지혜의 집인데 예. 2층에는 외국에 계신 석좌 교수님도 오셔서 좀 3개월, 6개월, 1년 연구하시면서 저희들과 평화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그런 게스트 숙소도 만들었고 또 음, 지혜의 집 1층에는 아주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기념관이 있는데요. 도서관이 작은 아카이브형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음, 하나는 고 김혜진 목사님의 아들이시면서 고 김동수 교수님, 예, 미국에서 평생 예. 계셨던 김동수 교수님의 가족들이 도서관 이렇게 만들 비용을 기부해 주셔서 하나는 김동수 아카이브가 될 거고요. 예, 또 예. 경북에 계신 한 분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렇게 사모국의 형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3천만 원 도서관 기금을 아, 보내주셨어요. 퇴직 선생님께서 또 광명 우리 철산초등학교 퇴직 교장 선생님께서 좋은 음악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음악실 음, 건립 기금을 또 만들어 주죠. 음, 이렇게 이름 있는 분들이 주는 명기건 이름을 기록하는 건축을 이렇게 하는 음, 두 가지 이제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일정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가운데 있는 요 건물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생명평화의 집인데요. 생명의 아, 집에는 사실은 이 공장이 과거에 철원에서 돼지 육가공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많은 돼지들을 해체하고 고기를 이렇게 가공하던 시설이었는데 그 가운데가 그 이제 그런 작업실이었는데요. 음, 건축가와 저희 정 박사님이 하나가 됐던 것은 사실은 건축은 허름한 거고 낡은 건축이지만 그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숨결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 이곳에서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 희생된 돼지의 희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초기에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이 건축의 의의를 좀 생명과 평화가 아주 융복합된 그런 공간으로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저희는 리모델링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예. 헐지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기억에 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일 뒤편에 있는 게 희망의 집. 그래서 네. 그 교육 공간과 청소년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숙소이기도 하고 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그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그 평화의 집. 생명평화이지. 예, 네. 생명평화의 집. 그리고 바로 지금 머리 위치에 있는 그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그 공간이 이제 지혜의 집. 그래서 맞습니다. 아주 예, 잘 보셨습니다. 도서관이나 아니면 외국에 이렇게 그 다양한 국내외 스카들을 초청해서 또 좀 묵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그 평화 순례자들을 위한 순례자 하우스가 이렇게 돼 있네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정정해 예, 드릴게요. 아까 예. 말한 그 외국인 교수들이 와서 예, 있는 그 예. 건물의 2층에 예. 순례자 숙소를
아, 1인실을 두 개를 뒀습니다. 아, 그렇게 됐고,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새로 시축하게 되는 예, 생명평화 기도의 집이에요. 아하, 예, 예, 이거는 예, 아주 의미 있는 건축인데요. 이 접경 예, 지역에 오시면 아마 탱크 방호벽들이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예, 쌓아놓은 것들 예, 보실 거예요. 예, 그걸 예, 좀 상징화했고, 예, 가운데 이 원통 같은 그 회색 건물입니다. 맨 앞에 예, 있는 그 예, 예, 원통 같은 데에는 실제로 하늘의 빛이 좀 들어오게 해서 남과 북을 음, 나누는 아주 작은 음, 명상의 집, 기도의 집을 우리 그 정롱회와 풀무원을 창업하셨던 원경선 선생님을 음, 기리면서 그 자제분들이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는 원경선 평화 기도의 집으로 이제 음, 명명하게 될 기도의 집을 또 함께 그 좋네요. 축하하고 그 있습니다. 입구, 제가 이렇게 그 조감도상으로 보면 입구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오고 가는 순례자들이나 뭐 이렇게 그 오고 가는 분들이 잠깐 들려서 같이 기도 나누고 그 평화에 대한 명상 쉬고 나눔을 명상하고 하고, 기도하고 네.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오픈된 공간으로 잘 이용될 수 있다면, 뜻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아마 지금 그 국경선 평화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그 기부해 주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또 부족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참여를 그 독도란 양사께 참여를 해 주십사 제가 대신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마무리 인사는 별도로 또 좀 부탁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국경선 평화학교가 갖고 있는 그 비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서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 국경선 평화학교나 그 이충재 총장님 개인이 갖고 있는 좀 이렇게 활동의 비전이랄까 소망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주시면서 이 영상을 그 뭐 적은 분들이 보시지만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의미 있게 또 보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평화 어록 중에 문무스트 전 목사님 미국 분이시죠. 그분의 어록을 많이 사용하죠. There is no way to peace. Peace is the only way.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뭐 그런 이제 문구인데 저는 평화가 사실은 이제 그 어록에서 나왔지만은 목적이자 수단이라고 저는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YMCA의 76년도에 제정됐던 목적문 2014년에 개정되어서 원문을 인용하면서 다시 재개정했던 우리 목적문에 하나님 네네. 나라 건설이라는 아주 우리의 가장 크고 정확한 비전을 한 번도 원칙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2023년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현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과연 어떤 상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앱솔루트리 당연코 예. 평화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온 지구 생태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이 생태 보전의 문제 그리고 인류가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이 절대적 과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 청소년 운동의 영역에서도 시민운동 또 사회체육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 제 경험치 우리 세종IMC 사무총장님이시죠. 아유 우리 저 이주봉 총장님은 어떻게 해서든 평화 축구단이에요. 축구단이. 그 가치를 가지려고 저희가 한 20년 달려온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YMC가 갖고 있는 유아체육대회도 다 평화. 또 지리산을 걷는 길도 평화. 자꾸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평화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활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YMC의 소중한 가치로 평화를 꼭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딱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YMCA가 갖고 있는 이 기독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언제 뭐 다음 편에 또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기독교 크리스찬리티 기독성과 이 평화는 뗄래야 뗄수 없고 가장 밀접한 음, 것이기 때문에 평화 운동에 또는 그 지역화의 프로그램에 많은 평화의 이슈들을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준희 총장님하고 말씀 나눌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에큐메니칼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YMCA 운동에 있어서의 그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주체성과 또 이제 개방성, 포괄성에 대한 문제도 이제 중요하게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때 조금 더 지금 말씀을 좀 더 충분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국경선 평화학교가 제가 느낌으로는 그 노동당사에서 동성읍내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노동당사에서 대략 한 1.5km 정도 되나요?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사에서 가는 월하 삼거리인데요. 네네. 그 월하리는 한자 그대로 달아래 마을. 네. 예전에 태봉국 장수로 있던 우리 저 왕건이 살던 왕건 사저가 있던 마을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거기가 왕건이 태어난 데입니까? 아니면 그냥 왕건 사저만 있던 데입니까? 사저만 있었던 데죠.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제가 그 월화리를 그 왕건이 태어난 동네라고 그 소문 내고 다녔는데. 그래서 아마 그 보시는 분, 이렇게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동당사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노동당사에서 대략 한 1.5km 이내에 있는 그 동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아마 상거리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있는 데가 국경선 평양학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려줘 주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그 제가 마무리 인사를 드릴 그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뭐 하시죠. 마무리 그 아니, 제가 인사. 아까 예, 마무리까지 예, 겸해서 한 예, 거니까요. 그런 거죠. 마무리된 걸로 예, 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30분 정도 인터뷰를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국경선평학교가 올해 년도에 대단히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들어가서 2010년도부터 해서 12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그 나름의 이제 그 외형적인, 뭐 이렇게 건축이 되어진다고 해서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또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학교가 건축이 또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는 손길들이 필요한 시점이라, 좀 이렇게 그 입재 총장님한테 말씀을 경선평화학교 관련해서 듣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편이 한 편 더 남았습니다. 그때도 같이 힘드시지만 이렇게 또 대화 참여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YMCA 운동에 있어서의 주체성과 포괄성, 개방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25일 날 엊그제 토요일 날 또 서영선 박사님 일주기 추모 모임을 또 철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련한 소식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